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격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 배종욱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경선, 그러니까 선거 후보가 되면서 처음 의총을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와서 꽃다발도 주고 손도 잡고 계속 축하 많이 해줬거든요. 사과도 하고 이렇게. 근데 바로 이제 브리핑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잠깐 앞서 보셨겠지만 잠깐 정리하면 김문수 후보가 정당한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단일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단일화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 뭐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뭐 이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네. 그런 거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박았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주 14일에 말했던 그 토론과 단일화도 없어진 건가요? 그것도 뭐 성사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불만이 이제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의총을 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의총 자체가 지금 본인을 이렇게 몰아세워서 결국은 이제 후보 사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후보 교체를 하거나 그 방향으로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설득에 의해서 이제 참석을 하긴 했는데 아마 본인은 할 얘기 그 뭐 작심 발언 준비하고 분명히 갔을 거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라. 날 그냥 놔달라. 이제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날 자꾸 내쫓으려고 그 하지 말라라는 이제 발언까지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뭐 이제 그 지도부 쪽에서는 환영식도 좀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때늦은 그렇죠. 그 유화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단일화 얘기를 했더라면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텐데 계속 압박을 가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환영식 꽃다발 주니까 받는 김문수 후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이거 그냥 그야말로 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그 의총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제 못 얻은 셈이나 다름없고 예. 권영세 이제 위원장이 어찌 됐건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이 얘기를 듣고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더라고요. 예. 예, 다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 또 자리를 뜨면서 의원들이 막아서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김문수 후보가 계속 남아 있었다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거의 뭐 집단 구타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가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잖아요. 11일이. 그럼 오늘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작심 발언을 한 거 보면 단일화는 11일까지는 뭐 가능성이 많이 힘든 것 같고 그렇다면 한덕수 예비 후보의 관계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단일화가 안 된다면 예.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냐 네. 아니면은 한덕수 후보의 책임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두 사람의 다 책임이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명분은 두 사람 다 후보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만 방법론과 시기와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는 지금 당장 하자. 예. 11일 이전에 만약에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쌍권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빨리 정리해라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하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일 날 토론회하고 15, 16일 날 여론조사 하자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또 뭐냐면 11일 전까지 안 되면은 후보 사퇴하겠으니까 한덕수 후보 그러면 이제 내가 후보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오늘 보니까 다음 주도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의총장에도 결국은 동상이몽으로 간 거예요. 예. 왜 그러면은 의총장에 불렀는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마디로 의총장에 불러가지고 압박해서 꺾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왜 갔느냐? 예. 나는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명분 쌓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앵커 말씀대로 11일 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일 날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요. 예. 오늘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당연히 이길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 우리 후보는 한덕수 후보다라고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그 오늘 여론조사를 어제 오늘 계속 국민의힘이 한 거잖아요. 네. 당원 일반 이렇게. 근데 그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면 더 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아무리 자신이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선거 경선에 의해서 후보가 합법적으로 됐다 할지라도 선관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당에서 당 대표도 직인을 찍어줘야 되고 예. 또 당의 도장인 당인 그 도장도 찍어줘야 되는데 예. 그걸 안 찍어주면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지금 파국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저희가 막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 이동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뭐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1일 날 그러니까 예. 그 공식 이제 후보 등록 마감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계속 가능성은 남아 있는 살아있다. 것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뭐 극적인 타결이 소식이 또 전해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원래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막판에 극적으로 되는 네. 경우가 그 동안에도 많았잖아요. 예. 이제 그만큼 이제 후보 간에 이제 그 치열한 눈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도 전개돼 왔었던 거고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또 갑자기 또 포옹하는 모습 사진이 또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정호 교수님께서는 이게 좀 양 후보 측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 후보의 책임보다는 당. 지금 국힘 지도부의 예. 그 책임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사실은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거고 그리고 당 지도부는 뭐 그 약간 뒤에서 서포트하는 예. 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결국 우리 당에게 유리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부가 잘 안 보이던데. 예,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너무 처음부터 특정 후보 이제 지지하는 것을 이제 너무 그 티를 확 내버리는 바람에 균열이 더 생긴 거고 예. 오히려 후보자들끼리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를 해버린 그런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한덕수 후보의 대리인들처럼 이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특정 후보를 대리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이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기 당 소속 후보자를 먼저 챙기는 게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당 지도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그 당 밖에 있는 후보자를 당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전 처음 봤습니다. 왜 사실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이제 그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하고 많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도 새천년 민주당 쪽에서 정몽준 후보를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후단협이라고 하는 네. 조직까지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서를 가진 이제 동교동계가 나서서 그 일을 좀 했던 건데 그런데 그때도 당 지도부가 나선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 그것도 지금 사실상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쌍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경우는 예. 거의 쌍끌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보다 이 지도부의 그 잘못된 그 행보가 전체 그림을 지금 망가뜨리는 오히려 두 후보 간의 합의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책임을 얘기한 것은 예. 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에 성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따라서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모습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덕수 후보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후보는 국가 위기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12.3 비상기업 내란으로 탄핵 파면돼서 고리된 상태에서의 권한 대행인데
지금 이런 공백을 더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국민의힘의 입당을 미리 해가지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거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나로 옹립해달라라는 요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 모든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누구냐? 그건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가장 큰 책임은 틀림없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1차 경선하고 2차 경선하고 3차 경선했잖아요. 그리고 각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은 할 때마다 1억씩 냈어요. 예. 그럼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3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는 돈을 1원도 안 낸 거예요. 1,000원도 안 냈다.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입당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전에 국민의힘이 지금은 집권당이 아니지만 집권당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러면은 집권당의 경선 과정이 당원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 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강요를 하고 있지 사실상 한독수로 후보 교체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다. 교체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자기 말을 180도로 뒤집은 부분이 예. 있는데 180도 뒤집으면서 버틸 만한 지금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 원인 제공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지금 공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앵커께서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그렇죠. 것과 관련해서는 예. 첫 번째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그래도 경쟁력이 더 있다. 왜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극우화된 행보를 벌이고 있고 예. 반면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외교 통상, 뭐 경제적으로 좀 전문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쌍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부대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한덕수 옹립, 김문수 교체 이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그 배후의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진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적정 분열, 자중질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것은 당권을 잡겠다. 당내 기득권을 예. 잡으면 앞으로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판단 이 세 가지가 깔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분이 예. 조금씩만 그 해설을 조금씩만 좀 짧게 해주시면 왔다 갔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련의 일들의 원인 제공이 뭐 국민의힘 당에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막 대선 후보 교체, 심지어는 대선 후보 미등록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1일 전까지 이 단일화 안 되면 자기는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 등록할 생각 없다고 지금 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 배수진을 이제 친 건데 정치권에서 사실은 달리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어찌 됐건 뭐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 뒤집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김문수 후보가 그냥 버티기를 해서 버티기에 성공하면 예. 한덕수 후보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냥 그 타의적으로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리가 돼버리고 단일화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 별로 사실은 그림은 좋지 않은 단일화. 예, 그러게요. 그림이 많이 망가져버린 단일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뭐 모르죠. 이제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예. 지켜봐야 11일 되는 전에요. 거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말을 바꿨다라고 하지만 예. 그 책임을 묻기 이전에 지금 워낙 당 지도부가 그 더 심한 일들을 벌이는 바람에 명분이 다 지금 지금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버렸어요. 예. 옮겨 가버린 상태여서 이제 버텨도 누군가도 욕하기가 좀 어려운 네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왜 그 안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이 후보자들은 언제나 그때그때 말을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그 경선 과정에서 어찌됐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수지지층 내에 단일화 여망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런데 일단 이제 후보가 된 이후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기 때문에 단일화를 이래저래 지연시키면서 본인이 유도한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그 각 후보들은 본인의 이해관계, 본인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제 그걸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보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예. 이런 거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그 판단을 잘못한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 파행 사태의 분수령은 빠르면 오늘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법적 분쟁으로 이미 치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라는 이제 가처분을 지금 신청해 놨고. 그게 오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일단 결과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사화가 안 됐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예, 8명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이게 다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후보가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전에. 예. 그러면 이제 한덕수 후보가 중도에 포기하면 이걸 단일화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건 단일화가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단일화다라면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두 사람이 여론조사 경선으로 해서 끝내는 것 하나. 네. 하나는 이제 단판으로 해서 어느 쪽이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모델이 노무현 정몽준 예. 이 모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단판에 의한 거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안철수. 예. 이걸 이제 우리가 후보 단일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혼자서 무소속 나와가지고 단일화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포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덕수 후보가 포기한 것이지 예. 단일화는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많은 앙금이 좀 있고 예. 또 법적 분쟁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선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장을 찍어줄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뭐 제2의 옥새파동 또 뭐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선관위 등록할 때 김문수 후보가 혼자 가면 안 될 가능성 당에서 안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낸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한데 오늘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처분 신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가능성 면에서 보자면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가처분 신청한 거에 비해서 예. 그 8인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예. 제기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절차의 문제를 따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5일 전에 이제 반드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난 이후에 5일 뒤에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예. 이번에 여는 거는 임시 전당대회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시 전당대회의 그걸 권한은 비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헌 23조를 보게 되면 예. 중앙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안 열었잖아요. 네. 안 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오늘 당장 연다 그래도 소집 공고를 내게 되면 5일 뒤에야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12일 지나서야 그때 전당대회 열어서 후보 교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이미 상황 다 끝나는 거 그러네요. 아닙니까? 특히 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뭐 후보 등록을 하든 아니면 그냥 아예 후보 등록을 하지 않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실기를 다 해버린 상태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 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더 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상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전공의 소집이 무효화되는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당이 다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다시 되는 거예요? 이제 소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소집해서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예를 들어 전당대회 열자 의결하더라도 그 뒤부터 5일 뒤에야 기간이, 개최할 수 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가처분 신청 기각될 것 같으세요? 인용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예. 이건 뭐 거의 100% 인용이 될 것이다. 자신의 경우를 돌아본다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으니까. 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가능한 정당의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고는 개입을 안 하는 것을 네.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해라라는 건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화를 내세워서 당선이 된 거는 맞지만 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예. 대통령 후보자 지위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려는 전당대회 이 부분도 잘못됐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예. 이제 전당대회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전국위원회를 열려는 건 뭐겠습니까?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렇죠.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한덕수 후보가 이겼다. 예. 그래서 한덕수 후보로 우리는 후보를 교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후보는 결국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일화라는 게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야지 단일화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단일화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그 진보당에서는 김재현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후보 사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4당과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이것도 만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상황과는 너무 다르게 빨리 치고 나가는 느낌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당의 크기가 워낙 차이가 그렇죠. 그거는 큰 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미 사전에 다 조치를 취해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5당 원탁 회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 테이블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탁 회의 틀 내에 모든 진보 정당들, 소수 정당들을 다 묶어놓은 거죠. 이재명 후보 내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네. 그 작전이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이 된 거고 아마 이 후보 이제 단일화 해주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쪽의 요구도 좀 예. 일부분 수용을 해주는 선에서 그게 뭐 정책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 아마 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민주당은 그래 어쨌든 그 대선 후보가 계속해서 본인의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예. 중앙선대위조차도 구성을 못했잖아요. 그러게요. 플러스 지금 후보가 누군지도 예.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하면 예. 12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3,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앙선대위도 꾸려지지 않은 그런 국민의힘과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구석구석 골목골목 경청의 그런 선거운동 방식을 펼치면서 또 지역 공약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다시 방문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경북, 대구에서는 한 23%, 21% 득표를 했는데 이걸 이번에는 이제 5% 이상 득표를 해서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라는 예.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TK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자중질환을 보이면 이재명 후보가 TK 또 이 보수의 텃밭이 돼서 더 많은 지지율을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예. 플러스 이제 지난번에 대선에서는 0.7%포인트 차로 졌는데 예, 야권이 총 결집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진보당 대선 후보도 드랍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 4당 플러스 민주당까지 5당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데 명분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란의 완전 종식, 예. 그리고 또 압도적 정권 교체.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번 대선을 내란 심판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더 탄력을 받고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후폭풍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판사들이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좀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짧게 한 마디씩 들어볼게요. 네, 전국 이제 법관 대표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례적인 심리 그리고 선고가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정치적인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올 거고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지금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사법부 파동으로 간다면은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퇴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사법부 역사의 분수령이 될지 그렇게 될 경우는 대선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글쎄요. 근데 동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 전국 법관 대표들 중에 20%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채워져서 계속 날짜를 연장한 끝에 겨우 지금 채웠어요. 예. 그래서 26명, 이제 125명 가운데 26명이 이제 개최에 동의를 해서 이제 개최를 하는 건데 개최 반대 의견이 3배 정도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이 법관 대표 회의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약간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로 알려진 분들이어서 대표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뭐 나올 결론은 대략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맛에 맞는 아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예. 이게 과연 대표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고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사법부 전체에 그 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결정이 나올지도 좀 미지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